안녕하세요.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입니다. 오늘은 후기를 올리신 환자분이 있으셔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환자분은 고생도 많이 하셨고요. 수술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저한테 오시기 전에. 그래서 이제 수술 후에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로 고생을 하셔가지고 실제로는 이제 조기제 수술을 제가 진행을 하였고요. 환자분 한번 유튜브에서도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영상에서도. 그런데 고맙게도 이렇게 후기를 남겨주셔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수술 후에 북이다 혹은 기다려보자, 기다려야 될 때가 더 많습니다. 정확하게는 조기의 재수술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옳은 것이 아니라 오를 때가 있고요. 안 해도 될 때가 있습니다. 경과를 기다려보고 자연히 좋아질 수 있을 때는 기다리는 게 맞고요. 조기재수술을 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간혹 조기재수술 그거 좋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조기재수술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필요 없는 수술을 일찍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글을 쓰신 내용을 소개하자면 20년 전에 절개로 쌍꺼풀 수술했고 안검하수도 약간 있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성형외과에서 많은 약간의 세뇌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검하수가 꼭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성형외과의 기준으로 말했을 때 전 국민이 안검하수다. 그렇지만 안과 선생님들의 기준에서는 안검하수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치료를 해야 될 안검하수와 미용적인 목적으로 눈매를 키우는 수술을 너무 혼돈보다는 너무 광범위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도 약간만 눈이 작으면 나는 안검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진성의 안검할 수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눈매 교정을 같이 수술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소개를 받고 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요. 12월 9일날 눈매 교정 및 안검하수 수술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고 났는데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이게 지금 막 수술 후에는 물론 오른쪽이 지금 좀 이상하죠. 좀 떨어져 있죠. 그런데 대부분 부기로 판단하기가 쉽습니다. 저 역시 수술 직후에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술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하는 모양입니다. 변하는 게 점점 더 검은자의 노출이 커지면서 호전되는 방향으로 보통 저는 이제 5일에서 일주일 단위로 사진을 셀카도 괜찮습니다. 셀카를 하면 눈을 좀 부릅떠서 뜨는 경향이 있지만 그러더라도 그만큼을 대변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눈매 교정은 부족이 아니었다 혹은 손상이 아니었다면 시간이 지남으로써 부기의 영향이었다면 부릅뜨고 셀카를 찍더라도 조금씩 더 커지는 게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를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자분들이 어떻게 이게 북이냐 혹은 뭔가의 문제로 다시 해야 되느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저는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수술 5일차 때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쪽 눈은 바깥쪽 흰자까지 많이 보일 정도죠. 여긴 노출이 적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돌아오는 대답은 부기가 빠지면 나아질 거다. 처음에는 과교정은 정상이다. 저는 부기 문제는 부기 때문인 경우가 많으니까요. 부기 때문에 저교정으로 보일 때가 많으니까 동의할 수 있지만 처음에 과교정은 정상이다라는 건 사실 동의하기 힘든 말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부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대다수거든요. 근데 과교정은 항상 저는 반드시 빨리 풀거나 복원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대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라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제 나중에 가서 병원을 가니까 이제 눈에 뮬러근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저한테. 환자분 그 사이에 한번 눈매 교정을 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쪽 눈을요. 왜 풀었는데 안 내려오느냐는 이제 실제로는 이 근육을 눈 뜨는 근육을 안 내려오니까 분리하는 수술까지 했어요. 절단을 하는. 그러니까
용어가 굉장히 험악해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험악한 이야기는 아닌데요. 이 근육 자체, 올리는 근육 자체를 끊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선생님은 이 눈을 너무 과하게 했더니 어떻게든 내려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 그 정도의 조치까지 했죠. 그렇지만 내려오지 않고 저를 봤습니다. 사실 근본적으로 이제 판단해야 될 게 환자분들도 가끔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눈은 양쪽이 시소와 같이 움직입니다. 반드시 시소처럼 이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소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시하는 눈이 양쪽에 눈이 두 개잖아요. 근데 뇌에서 이 정보를 해석함에 있어서 주로 사용하는 눈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한쪽입니다. 양쪽 눈을 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없고요. 한쪽 눈을 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보조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원근감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여러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상호작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환자분의 경우에도 그 부분을 이제 고려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만을 다시 수술했는데 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셨고. 그래서 이제 문제의 중심은 이제 환자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 이해를 하셨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이제 환자분은 결과가 좋고 좋아지면은 되는 것이지만 실제의 과정은 이 눈을 못 뜨기 때문에 여기가 커진 것입니다. 여기를 못 뜨니까 머릿속에서는 눈 전체를 다 뜨려고 하고 있고 근데 여기 부분은 어떤 이유로든 못 떠버린 거고 이 부분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뜨게 하니까 떠버린 거죠. 그 힘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 부분에 손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수술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셔서 보시면은 많이 좋아지셨죠. 원래 환자분은 좀 눈을 부릅뜨는 양상은 있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양쪽 대칭이 맞고 이게 내려왔죠. 실제로는 이 사진보다도 더 크게 떠지면서 이 사실 힘드시죠. 눈도 건조해지고 사회생활 하기 한쪽만 이렇게 커져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워낙 환자분이 좋으시고 밝으셨어요. 그래서 더 수술하는 입장에서도 환자분에게 이러한 수술의 힘든 과정을 설명하고 그 힘든 부분에 대해서도 환자분은 굉장히 쾌활하게 마셨습니다. 물론 마음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자세가 더 환자분의 자세? 그런 걸 이야기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어떤 바라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눈이 잘못돼서 나는 세상에 나가기 싫고 죽고 싶고 다 그렇죠. 눈만은 문제겠어요. 세상을 살면서. 그런데 그러다 보면 눈에다가 모든 거를 집중을 하게 되고요. 물론 당연합니다. 그 마음도 의사로서 이해하고 저 역시 그런 거에서 제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거를 완전히 이겨낼 만큼의 어떤 강인한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고 저도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일은 벌어졌고 이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긍정적인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일단 한번 수술에 대이셨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면서 집에서도 나오기 싫어하고요. 심지어는 환자분이 병원조차도 이제 성형외과 의사한테 신뢰를 잃어서 병원조차도 안 오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의사가 만능도 아니고 신도 아닙니다.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의사가 해결을 해주려고 하는 노력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술적인 해결이나 다른 해결을 환자분들은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환자분을 좋게 만들어서 최소한 저는 제 환자분을 좋게 만들어서 병원 문을 나가게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 사이에 인간적인 소모나 감정적인 소모 안 하는 게 더 좋겠죠. 의사나 환자 관계. 마찬가지로 환자분께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에서도 안 나오려고 하고 성형외과 의사 자체를 불신해버려서 어머니가 거의 끌다시피 해서 병원에 데리고 와서 고쳐준 적도 많습니다. 몇몇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일수록 그런데요. 그러면 자기가 계속 그러한 세계에 빠져들게 됩니다. 막 안 좋은 것만 보고 안 좋은 사람, 눈이 실패한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공감은 되죠. 그리고 감정적인 배설은 됩니다. 하지만 그 배설물 사이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파묻힙니다. 그리고 본인을 더 구렁텅이로 빠뜨립니다. 그런 경우들을 간혹 보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겨내야죠.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이야기도 아니고. 하지만, 의사의 입장에서는 결국 할 수술이고 교정을 할 부분이라면 긍정적인 마인드로 또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된 거 좋아지겠지. 의사를 믿어보자. 그런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분도 그러셨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긍정적이셨고요. 어떻게 주변에 이제 보시면은 어떻게 돌아다닐까 하지만 이분은 회사 생활도 하셨어요. 이 상태에서 눈이 이렇다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요. 환자분은 굉장히 정신적으로 많이 성숙이 되어 있었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의사 입장에서도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재수술을 하고 좋아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수술 막 하고 나서 사진이고요. 좋아졌죠? 근데 오히려 약간 더 커졌습니다. 아까 이 부분은 손상에 의해서 일어난 의인성 안검하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복원을 했더니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났다고 벌써 조금은 근육의 길이가 짧아진 거죠. 위로 당겨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연장해주는 퇴축 수술을 해서 이 상태에서 이게 수술 3주에서 한 달째일 겁니다. 한 달째 정도에 해서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지금 시기는 완전히 회복되고요. 좋아지셔서 편안한 눈이 되었습니다. 여러 번 수술하고 고생을 하셨는데 후기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해서 감사하고요. 또 이러한 게 다른 분들이 갈팡질팡을 할 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이 진짜 우리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구분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인 것 같아서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인트 성형외과 박남석 원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